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수출이 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내수 침체는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수출 호조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며 경기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 증가세가 축소되는 등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한국산 세탁기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 ICT의 판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들은 오늘 대한상의회관에서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업계는 세탁기 수입 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월풀사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계획을 묻는 질의에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그룹의 모태회사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4개 상장 계열사의 투자 부문이 합병된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 등 4개 회사가 상호 보유하고 있던 지분관계가 정리돼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50개에서 13개로 줄었습니다. 롯데지주의 이번 출범은 투자와 사업 부분으로 인적 분할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의 투자 부분을 롯데제과의 투자 부분이 모두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3거래일째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전고점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2460선까지 돌파를 해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세계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가운데 전일 미국발 호재가 또 있었고요. 북핵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고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더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전일 점도표가 더 상향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융업종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따른 증권업종 오늘 상승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이나 통신, 기계, 의약품 등 조금 눌려있던 종목들도 오늘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전기, 전자 업종이나 운송장비, 전일 좀 상승을 이끌어갔던 종목들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소폭 오르는 가운데 순환매가 약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장인데 일단 현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퍼가 아직도 10배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옵니다. 자, 목요일장입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죠. 2470선까지 코스피 지수가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2460선보다도 이제 높아진 건데요. 0.5% 지수로는 12포인트가 오늘 올라갑니다. 일주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저점이 2460선 지지받았고요. 2470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역사적 고점은 이제 2500포인트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또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에 꽤 많은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사고 있고요. 개인도 여전히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1416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약보합권이고요. 현대차가 1% 이상의 낙폭이 보입니다. 포스코 2거래일째 하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이 0.7% 올라가고요. LG화학이 오늘 8,500원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지금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올라가는데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6.3%가 넘는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신고가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한국전력 올라갑니다. 한국전력 지금 신저점 기록한 뒤에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왔고요. 신한지주는 약보합권 전환했습니다. 현대모비스 1.6%, 운송장비 업종이 오늘 낙폭이 좀 보이고요. 통신업종 SK텔레콤 오늘 0.75%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664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2포인트 이상 상승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느새 665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종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664포인트 오늘의 고점입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 있고요. 오늘의 저점은 663포인트입니다. 상승 국면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고 지수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개인만이 삽니다. 외국인이 이거래일제 사다가 오늘은 좀 매도가 나오네요. 260억 원 정도. 기관은 463억 원 팔고 개인은 754억 원 나홀로 매수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하루 쉬고 다시 3%의 상승. 신라젠도 장 후반에 올라왔는데요. 이제 5만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CJN은 8만원 오랜만에 회복했습니다. 메디톡스가 8%의 급락이 지금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0.86% 올라가면서 로엔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요.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의 낙폭이 큽니다. 휴젤 역시 6.45% 하락합니다. 코미팜 0.71%, 포스코캠테 0.47%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약보합권이고요. 컴투스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 원익 IPS는 각각 0.37, 0.95% 빠지고요. 파라다이스가 지금 3거래일째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6,000원대까지 터치합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하락합니다. 113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는 또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했는데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밝히면서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뭐 확정이 됐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텐데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 9월 FOMC 의사록 발표됐습니다. 예상과 부합한 수준이었다는 평가이고요. 즉 금융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복귀해보면 9월 FOMC는 매파적이었고요. 자산 축소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포함되던 경제가 예상대로 진전된다면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10월 자산 축소 시작을 알렸었습니다. 점도표를 통해 장기 물가 전망을 하향했었지만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었던 매파적이었고 모습이었고요. 특히 지난 7월 FOMC에서 물가 전망에 관한 연준 위원들의 첨예한 시각차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옐런 의장은 저물가 현상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밤 발표한 9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저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환율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 보고서 이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합니다.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FTA 문제까지 지금 물려 있어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 보고서가 네. 이제 4월에 이어서 10월달 발표 예정인데요. 즉 지금부터는 환율 보고서에 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관찰 대상국 지위를 한국이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그 교육 촉진법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환율 조약국을 판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두 번째로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세 번째로는 미국 재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산하는 산출에 의해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이 있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약 한 110억 달러 현재 누적 수준이고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한 67% 수준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대미 무역 흑자는 16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첫 번째 기준에서 좀 미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나 세 번째 기준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환율 조약국 대신 관찰 대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관건은 한미 FTA 재협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수면 위로 올라섰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수출 중에서 약 한 35%가 대미 수출로 나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는 부분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사드 문제와 경쟁력 상실 등으로 국내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여러모로 자동차 업계에는 좀 부담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문제 여쭤봤으니까 한중 문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수합이 지금 일단은 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뭐 사드 문제가 이번 통화 수합에 또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뭐 정부는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 통화 수합은 11일 기준으로 종료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 원화 환율은 중국 위안화 환율의 프락시 통화입니다. 즉 변동성 측면에서도 국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다지고 있는 중국 위안화의 통화 수합은 국내 원화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정황을 감안해 보면 연장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사드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간의 정치적 부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중국 19차 당대회가 종료되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상승세 뭐 2,500, 2,600까지 얘기 나오는데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 그대로 훈풍이고요. 네. 이후에 실적에 대한 시선이 모아진다는 점에서 코스피 지속적인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는 연초부터 연말 코스피 지수 2,600포인트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를 좀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볼 만한 이벤트 있다면 짤막하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다음 주는 한국은행 10월 통화정책회의 주목할 필요 있고요. 예. 연내 금리 인상 미국이 시사했었고 ECB가 통화긴축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과연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더구나 10월 수정경제 전망이 발표하기 때문에 최근 IMF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정부의 목표치와 동일한 3%로 상향했습니다. 하늘의 눈높이 변화가 있는지 여부가 관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김두원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데 코스피 상황은 굉장히 시장 상황은 또 좋아 보입니다. 장밋빛 전망들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2,600 얘기까지 오늘 이제 뭐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소장님께서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오를 것이다. 그런데 경계감 계속 가져야 되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라가는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증시에 대해서 좀 바뀐 시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뭐랄까요. 예.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트를 여기저기 보게 되고 하는데 참 깔끔한 장입니다. 깔끔한 장입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요? 예. 즉 차트를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뭐 만들어 가듯이 지금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 일간 차트 지금 이제 작년 11월 초 트럼프 당선 때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왼쪽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저는 이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지금 이 일간 차트에서는 이 검은색 이동평균선 121선이죠. 예. 자, 이건 이제 지지력 확인하고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연휴 다음에 지난 이제 우리가 화요일부터 화수목 오늘 사흘째 예. 아주 예쁘게 이제 양봉이 나오는데 이것도 화요일 날 이 개법으로 연휴 동안에 남들 오른 것만큼 이상 올라 버렸습니다. 기분 좋게 확 뛰어들어요. 네, 미국보다 더 올라갔죠. 예.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위클리 차트로 한번 보면은요, 바꿔서 보시면은 이제 위클리 차트에서 이 기간은 똑같습니다. 예. 데일리냐 위클리냐 차이인데 5, 20, 60, 120인데 이 두 번째 노란색 이동평균선이 20주 이평선이거든요. 예. 저 지난번에 이 우상향하는 이 각도 이걸 갖다 바로 뚫고 내려올 것이 바로 뚫고 내려오는 장은 힘들다. 그만큼 추세의 힘이 강하다는 것인데 예. 이런 대목에서 저는 이날
2주간 말이죠. 2주간. 예. 밑으로 내려와줘요. 처음 시작할 때 주초 거래를 갖다가 굉장히 급락으로 시작했다가 이때 결국 양봉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장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시는 분들 솔직히 저는 뭐 관전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런 차트에서 기술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20주 이평선이 아직도 빳빳하다, 우상향이다,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믿고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판단이거든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계속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렇게 이제 환상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어떤 기술적 지표들이 이 부분이 이제 한 거죠. 결국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매도 다이버전스의 완성 단계인데 예. 이것이 이제 이 와중에 시세 분출이 상당하거든요. 시장이. 즉 다 왔다 싶을 무렵에 이제 가는 게 많아서 그런데 예.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121선 데일리 차트입니다. 예. 검은색 이동평균선에 주목하시면 121선 2번, 3번 정도에 걸쳐서 지지력 확인하고 날아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도 RSI 같은 지표를 보면 분명 버겁긴 버겁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결국 이렇게밖에 이 차트 제가 5월 12일 날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예. 다시 한번 그 옛날 그 파일 뒤져서 보니까 이 무렵에 마켓 토크쇼에서도 제시했던 저의 차트인데 5월 초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스피를 갖다가 이 초록색 선으로 끄었던 이 부분을 딱 박스피로 본다면은 예. 이 박스피가 열렸다면은 중간에 이런저런 사연은 있겠지만 이 박스의 높이만큼 간다고 보면 이건 2,500이다. 만약에 박스피 높이를 갖다가 좀 더 넓혀서 이 정도의 박스권이었다고 본다면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2,800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동안 오면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꾸준히 이 코너를 봐오신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 계속 의심했잖아. 너 계속 의심했잖아. 합리적인 의심이었죠. 예, 그러면서 이게 제가 오늘 이렇게 이걸 다시 보내드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왜 믿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수 자체는 이런 분위기라면 2,500은 찍긴 찍겠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네. 2,500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잘 안 지키는 친구가 부르면은 어디냐고 물으면 다 왔다 해요. 근데 안 왔어요. 그게 지금 코스피 같은 그 지수 같은 다 왔다 하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여지를 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하다고 하시는 게 믿고 투자한 거잖아요. 본인을 믿고 이 장에서 상승장에서. 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투자 전략 이런 장에서는? 투자 전략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도 제가 몇 주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이 쟁쟁한 이 월가의 구루라고 칭해도 뭐 손색 없는 분들 이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채권왕 제프리 군드라크부터 해서 카라이칸 무슨 뭐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데이비드 테퍼, 헤지펀드 쪽에 뭐 테퍼 요즘 아주 뭡니까 떠오르는 별이죠. 예. 거기다가 우리 삼성전자로 유명해진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CEO 같은 양반들 죄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이 기사의 날짜가 8월 10일입니다. 뉴스원 기사인데 즉 7, 8월부터 이 굉장히 시장의 거물이라 할 만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시에 대한 과대평가, 과매수 그래서 조정이 임박했다 얘기. 그러다 뭐 우리한테 잘 익숙한 로버트 실러 교수 같은 양반도 계속 뭐 대공황 때나 진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 보여드린 저분들만큼의 명성이나 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옆에 사진을 붙일 수 없습니다만 저 곰들의 경고에 저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진짜 8월 초부터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자체도 시장 하방 쪽으로 베팅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냥 견디고 있을까? 남한산성에 갇혀 있는 우리 인조 임금처럼 견디고 있을까? 아니면은 이미 손절 쳤을까? 그 손절 친 것이 이번에 이 3대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의 원동력이었을까? 뭐 이런저런 의심을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죠. S&P 500 지수를 보면 아찔합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가져왔는데요. 밀리듯 하면서 계속 올라오는 이 모습. 놀랍죠? 놀랍고, 위클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클리도 보면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주목하는, 자꾸 말씀드리는 고점은 올라가는 와중에 기술적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이것 때문에 쉽게 여기서 손이 안 나가는데, 이 과정도 한번 보실까요?
이 과정도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주가의 고점은 올라가는 와중에 RSI나 MACD의 고점은 낮아지는 즉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 2년을 갖다가 차트상으로는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과정에 꾸역꾸역 올랐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이버전스가 작동을 해서 한번 밀리면 어느 정도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정덕영 의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투자 전략 하셨고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작가님께서도 물으셨어요. 마지막 질문 왜 투자 전략에 답을 안 주셨습니까?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요. 저 2년 동안에 저렇게 해서 다이버전스가 교과서대로 작동을 해서 밀렸다고 해봐야 저 정도 밀렸고 그거 조금만 견디니까 또 올라가고요. 이런 장에서 그렇다면 전략은 뭐 지금 같은 장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제정신으로는 못 들어가고 그다음 들어간다면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 그렇게 비관론자들 내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하던 조정이 온다? 나 그것도 견딜래. 견디면 뭐 1년을 견디든 2년을 견디든 짧게 뭐 몇 개월만 견디면은 또 본전 이상 가겠지. 뭐 이런 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시장 증시라는 것이 생긴 이래 최고의 전략은 바이 앤 홀드죠. 그렇죠. 버티는 거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뭐 7명의 그때 고음 아까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금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다 보니 이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뭐 과열 얘기들이 나오고요. 뭐 조심해라라는 얘기 당연히 나오는데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실적이 좋아요. 참 실적 좋죠. 어렵습니다, 진짜로. 뭐 실적 좋고 지난달 노는 날 특별하게 노는 날 빨간 날 토일 말고는 없이 꽉 채운 조업 일수에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좀 서둘른 감도 있어서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도 있고 뭐 이런 시기니까 환율도 밀리고 원화도 강세 뭐 이런 상황인데 딱 하나 이제 조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수를 견인해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오전에 약보합 내지 마이너스까지도 갔다가 지금 살짝 돌고 있고, 돌았어요, 지금. 코스닥에서도 지금 매수 주체가 지금 이제 개인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러시겠네요. 재벌은 걔 못 주는구나 하실 텐데,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낌이 그런 게 오는 거죠. 이 정도 왔을 때 어떤 그 순환매 성격 내지는 뭔가 이 매수 주체가 바뀔 때 이제 돌고 돌 만큼 주도주들은 조금 올 만큼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이 한번 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땡겨왔던 지수가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 강도가 줄어드는 와중에 긴가민가 했던 이제 개인이 사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고민스러우면서 쫓아가는 뭐 그런 장은 그 장의 성격은 여전합니다. 뭐 북한 리스크가 어떻고 무슨 뭐 경제부총리가 혹시 국가신용등급 떨어뜨릴까봐 미국 가는 김에 신용평가사들 한번 다시 만나보겠다. 이런 뉴스 오랜만이고 뭐 중국 뭐 무슨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크겠습니다만 통화수합 지금 뭐 그렇게 통화수합이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 한은의 금리 인상 썰도 나오고 하는 와중에 연준도 금리 인상과 긴축 의지는 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안 통하는 장. 그렇다면 지금 장은 어쨌거나 강하다라고 보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막 18일 중국의 연내 제일 큰 행사 공산당 대회에 있을 때까지는 뭐 한번 쭉 간다. 결국 2,500 찍고라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좋잖아요. 일본도 좋아요. 일본도 좋죠. 엔도 지금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일본 증시는 봐야 되는지 뭐 환율과 좀 접목해서 특별하게 환율하고 접목시키기도 그렇고 그냥 지금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의 업된 분위기가 일본도 뭐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한번 살펴봤더니만 일본 그동안 연휴 포함해서 이렇게 오르는 거 우리 지금 3일 만에 일본보다 더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니까 특별하게 일본이 뭐가 더 낫다라기보다는 지금 다들 어느 정도 지표 좋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뭐 단간도 나쁘지 않았고 요새 또 지표도 받쳐주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증시의 동반 랠리 이렇게 성격을 규정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쪽 한번 유럽 쪽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카탈루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카탈란어를 쓰고요. 네네. 이게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계속해서 뭐 테러도 하고 독립 시위도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 좀 독립선언을 하긴 했는데 보류를 하고요. 지금 조금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네. 유로화 향방도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엘클라시코 못 보는 거 아니냐, 축구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분리독립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카탈루냐 이거 뭐 조금 이렇게 찻잔 속에 태풍 같습니다. 예. 일단 투표율은 낮았고 낮은 투표율 가운데 투표한 사람은 90% 정도가 즉 독립했으면 싶은 사람들이 전부 투표장에 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보시죠. 카탈루냐 위치는 여기입니다. 네. 오른쪽 여기 붉은 부분 바르셀로나가 있는 데죠. 이 메시가 뛰고 있는 FC 바르셀로나. 헤트트릭했죠 이번에. 자 그리고 좁은 땅, 보시다시피 전체 스페인 면적이 6.3%에 불과합니다만 인구는 16%, GDP는 2015년 경우 스페인이 20%, 그리고 수출은 전체 스페인이 25.6%, 그리고 정부에 대한 세금은 전국에서 20.8%. 이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부자 지역이죠. 부자 지역인데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왜 못 사는 사람들이 혜택 받지? 하는 이런 게 크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옛날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무슨 뭐 카스티아 왕국, 뭐 아르곤 왕국 했던 거기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지역적인 어떤 뿌리 깊은 특성이 있고 한데 단지 이거죠. 지금 이제 그동안의 왼쪽 사진 반대쪽만 목소리가 컸습니다만 연휴를 보내면서 이 다수의 또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쪽은 카탈루냐 기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스페인 국기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주민들도 앞서서 목소리 큰 정치인들보다는 다수는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만만한 게 아니다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가 조금 카탈루냐 저러 때문에 약세를 보이다가 이런 흐름에 다시 유로가 또 강세를 보이는 거는 혹시나 카탈루냐가 잘못되면은 여기저기 이런 지역들 좀 짙게 표현된데 이탈리아에서도 좀 잘 사는 지역, 독일에서도 바이에른 같은 쪽 이런 데서도 우리도 독립할래 하면은 유로가 약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카탈루냐가 이렇게 대충 무마되면서 유로도 다시 또 반등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입니다. 분리독립 움직임 있는 지역 보니까 제법 있죠.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축구 잘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 미넨 쪽. 미넨 쪽도 있고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뭐 유럽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슈가 다음 주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진우 소장과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 짚어볼 거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그리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